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왜 웃고 있는지 아세요, 두 분은? 잘 모르겠어요. 왜 웃으세요? 수요일이라고 했습니다. 재판정이 지난주부터 요일이 바뀌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습관이란 게 무섭네요. 그럼요. 입에 뱄어요. 지난주부터 수요일이 아니라 화요일로 요일을 바꿨는데 깜짝 놀라셨죠? 오늘 화요일입니다. 두 분의 변호인 모십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노상국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이렇구나. 저 따라서 정신이 없으시네요. 인사말. 아니 오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준비를 못했어요. 저 어젯밤에 좀 달리는 관계로 너무 아침에 속도 쓰리고 정말 힘든데 너무 솔직하신 우리의 노상국님. 솔직히 왔습니다. 제가 네, 솔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네. 백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훈 변호사입니다. 예. 제가 맨날 요즘에 이러고 다녀가지고 아니 우리 백 변호사님 지난주에 대학원생 같다 차림이. 오늘은 고등학생으로 내려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정말 웃으세요? 오늘 고등학교 야구부 나 같이 하고 솔직히 오셨어요. 아무리 봐도 고등학생으로 안 보인다. 무슨 고등학생이야 진짜. 그냥 하는 소리고요. 그냥, 네. 아니 저 우리 백 변호사님의 오늘 고등학생 얼굴은 좀 작은 고등학생의 모습을 확인하시려면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좀 확인을 하셔도 괜찮겠죠. 저는 네. 정말 고등학생 인정. 네, 인정. 고등학생. 네. 네. 멋지게 하고 고맙습니다. 오셨어요. 야구부 포즈로 오늘 하고 오신 백성문 변호사님까지 두 분과 함께. 그나저나 이 병역 특례 얘기를 한창 했는데 지금 문자도 뜨겁게 들어오거든요. 두 분의 의견 어떤지 확인을 해도 돼요, 백 변호사님?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5년 전에 만들어 놓은 제도를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굉장히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특이한 현상이 있었어요. 어떤 거요? 축구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축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딴 거는 거의 온 국민이 환호를 했는데 어제 공항에 네. 몇만 명이 나갔대요. 환영 인파가. 그러니까요. 그 정도. 아니었어요? 아니 그 더 많아요. 사람들 훨씬. 외에도 엄청나게 많았다고 많이 하는데 모여들었대요. 계속. 그러니까요. 축구 금메달을 딴 것 그리고 그 축구 대표팀들이 전부 전원이 병역 문제가 됐잖아요. 예, 이번에. 잠시 후에 김진야 선수도 이제 네. 만날 건데.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축하를 해주고 환호를 했는데 예. 정반대. 아시안 게임 3연패를 한 야구 국가대표팀은 환호가 아니라 조용히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요. 비난 속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예. 올림픽은 3등 안에, 그러니까 동메달 이상,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을 따면 1분이라도 뛰면 다 면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야구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프로 올스타가 출전했잖아요. 일본, 대만은 실업팀, 대만은 이제 프로 선수가 한 7명 껴 있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국가는 좀 이런 말 하기 좀 뭐하지만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예,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 군대를 안 가고 계속 미뤘던 선수들을 다 넣어버려. 한두 명을 넣어요. 근데 예. 이번에도 논란이 된 선수가 두 명 정도 그렇죠.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게시판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던 건 이제 인터넷 댓글에 예. 은메달 기원, 뭐 정의구현 동메달, 정의구현 은메달.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가 금메달 따는 걸 싫어하는 네티즌이 많아지더라고요. 특히 그런 게 야구는 올림픽에 종목이 없으니까 아시안 게임에 더 목숨 걸고 근데 들어가야 아마 이번에 되는 거군요. 도쿄올림픽에는 다시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무언가 좀 이상한 게 아닌가. 절차나 과정이나 선수 선발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시안 게임 금메달 한 번 땄다고 2분 뛰었다고 그걸 면제를 해주나? 이러면서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이게 옛날 45년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뭔가 어딘가에서 금메달을 따면 예. 우리나라를 잘 모르는 세계인이 어휴 한국 사람 한국이라는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곳에서 그야말로 국위선양. 네, 예.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좀 무언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이럴 때 많이 나오는 게 방탄소년단 얘기가 같이 나오죠. 맞아요. 그럼 백 변호사님은 수정 쪽이세요? 아니면 아예 국방부 의견처럼 폐지, 아예 병역 특례라는 것 자체를 폐지하자 쪽이세요? 전 수정이요. 필요하다고 수정? 생각해요. 수정. 네. 노 변호사님. 저는 병역 특례는 어떤 방식으로든 주어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나 현재 방법은 조금 부적절하니까 고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노 변호사님도 주어지는 건 맞는데 수정, 네, 수정 그렇죠. 쪽. 여러분들 의견 좀 보내주시고요. 요거는 이게 옛날에 사법시험 때 예, 예. 그 3차 면접 때 군 가산점 제가 위헌이냐 아니냐 이거 한번 제가 시험 볼 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계속 관심이 있었었는데 예. 어쨌든 그때 위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그 병역과 관련돼서 이렇게 생각해봐야 될 게 많다는 거잖아요. 예. 저는 폐지는 당연히 이제 아니고, 근데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사실은 좀 현명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게 안 나오니까 네. 지금 계속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 가라앉고 올랐다 가라앉고 그렇죠. 부분 수정 조금 되고 또 다시 문제의 소지 남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던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예. 이제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방탄소년단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항상 이 얘기하면 제일 아마 문자도 방탄소년단 얘기가 많이 나올 와요. 거예요. 많이 와요. 지금 왔어요. 근데 방탄소년단은 무슨 기준으로 면제를 해줄까? 빌보드 아니면 뭐 무슨 병역 앨범 특례를 줄까? 차트 이번에 2번째 1위 했다는데 그럼 이러면 해줘야 돼? 그럼 한 번 한 사람은 그럼 빌보드 아니고 코리안 차트는 뭐 계속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문이 객관적 생기는 기준이 거죠.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어떤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여론 때문에 누군가를 옛날에 그런 적 있었죠. 2002년 월드컵. 예, 예. 그리고 2004년에 WBC 야구. 네. 그거는 사실 병역 그 특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월드컵하고. 네. 근데 그때 해줬잖아요. 해줬죠. 그때 여론 때문에. 예. 근데 여론 때문에 무언가 결정을 하기 시작하면 기준이 안 생기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말 죄송합니다만 네. 국회의원분들이 그리고 그다음에 병무청이 그리고 지금 이 스포츠와 관련된 체육과 관련된 그런 여러 기관 예. 그다음에 대중문화를 다루는 곳에서 예.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걸 법제화해야 돼요. 그래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뭐 의견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후진적 제도다 아예 없애자 공윤기님 같이 아예 없애자라는 의견도 있고 반면에 BTS가 국가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성택님. 하지만 손흥민 같은 선수들은 국가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이 놓고 볼 수는 없다. 또 이런 얘기를 주신 분도 계시고 반면에 4522님은 아니 방탄소년단보다 지금 국기 선양 더 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군면제 해줘야 됩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 단순한 문제는 아니네요. 네. 예,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지금 청취자분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 노 변호사님. 아시안 게임에 네. 사실은 그 프로 선수들이 나가는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야구 선수들 사실 프로 선수들이 많이 나가셨는데 예, 예. 원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안 그러거든요. 맞아요. 아마추어들이 원래 좀 나가는 게 맞는 군대 건데. 때문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결국은, 군대 때문에 네.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도 비교해밖에 그렇고 없으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봤을 때 프로가 훨씬 당연히 더 잘하겠죠. 근데 네, 네. 그런 거 가지고 또 특례 준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네요. 오늘 이 얘기만 하다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잠깐 중계해드려야 될 것은 유튜브로 백 변호사님의 고등학생 같은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맙습니다. 들어오고 계셔 시청을 다른 실망이 날보다 많으실 텐데. 들어오셔서 실망도 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인데 들어오신 김에 구독도 여러분 꼭 누르고 가시면은 알림이 알맞은 시간에 뜹니다. 구독 누르고 나가세요. 자, 오늘의 재판정 주제로 가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사건이죠. 일명 송도 불법 주차 논란이 오늘 재판정 주제입니다. 제가 외치고 시작할게요. 차에 붙인 아주 그것도 단단히 붙인 주차 단속 딱지 스티커. 이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없다 바로 이 주제입니다. 자, 언제나처럼 오늘도 저희가 입장을 임의로 나눴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나누는 걸 카메라로 보셨을 거예요. 백 변호사님 어느 쪽 입장 고르셨어요? 제가 뽑기 운이 없네요 요즘에 좀. 뭐 고르셨습니다. 저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답니다. 주차 딱지 스티커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노 변호사님? 재물 손괴 아니다 이런 입장이죠. 예. 스티커 불법 주차 스티커 붙이는 게 어떻게 재물손괴냐 이쪽을 고르셨어요. 우선 노 변호사님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재물 손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식의 방법이든지 간에 예. 그 물건의 효용, 그러니까 물건이 원래 사용되어야 될 용도 이런 것을 해하는 것을 원래 재물 손괴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주차 딱지를 붙인다고 해서 뭐 운전을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의 용도는 결국 운전을 해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재물 손괴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완전히 덕지덕지 붙이거나 앞을 다 가려버리거나 이러면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주차 딱지를 붙인다는 거는 어떤 상대방이 그거를 이제 위반했다는 거잖아요. 원래 정해놓은 그 그렇죠. 규칙을. 그래서 그런 거에 상응해서 그 정도 붙이는 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이 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깐 제가 번호 안내를 안 했네요. 50원에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열어놓고 지금부터 의견을 재물손괴 그 덕지덕지 딱 붙인 스티커는 재물손괴다 생각하시면 100변 재물손괴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생각하시면 노변 해당 없음 재물손괴 아니다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네. 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주차 위반 스티커에 대한 법이 딱 구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재물손괴죄라는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손괴하면 뭘 부수는 걸 생각을 많이 하세요. 파괴. 그죠? 파괴로 손에 입히는 거 근데 아니에요? 이제 이 물건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만드는 감정적으로도 못 쓰게 만드는 것도 재물손괴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예. 밥그릇에다가 누가 신뢰를 했어요. 아무리 깨끗해도 거기다 밥 먹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손괴죄예요. 그것도 손괴죄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짓을? 이제 그 예를 들 때 저희가 법 공부할 때 예를 들 때 이제 이런 책에 것도 나와요. 손괴죄다라고 책에 나와요? 나와요. 법책에? 뭐 책에 그러니까 나와요. 노 변호사님 웃었던 게 제가 그 책에 나온 얘기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형법 책에 나와요. 이제 보세요. 지금 아마 노 변호사님이 지금 손괴죄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예. 그 주차 그 본드로 제대로 이제 정말 지금 요번에 송도에서 문제가 됐던 것처럼 도저히 뗄 수 없는 정도의 주차 스티커 붙여보신 적 있으세요? 노 변호사님 붙여본 경험 적 있으세요? 그런 거 당해보셨어요? 네, 당해봤죠 한번. 그거 네. 어떻게 떼셨어요? 열심히 잘 뗐습니다. 근데 긁어가지고? 열심히 잘 뗐으면요 그 스티커가 아니고요. 네, 그 스티커가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예. 그 12장에 한번 붙어봤습니다. 네, 이번에 4장이라 그랬잖아요. 잠깐만요. 네. 백 변호사님. 제가 뭘 엄청나게 잘못한 건 아니었는데. 차를 어디다 세우셨길래 12장이 붙을 그러니까 이제 수가 제가 있어요? 그때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아슬아슬하게 이제 늦으면 그냥 그 교수님은 결석으로 체크를 하시는 분이라 예. 어떻게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 차를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정말 죄송하게도 교수 주차장에 차를 놓고 잘못하셨네. 예, 그날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대고 열심히 뛰어들어가 수업을 잘 듣고 내려왔더니 예. 정면에 6개, 양옆에 2개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2개씩.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 주차를 해놓으셨길래 그렇게 많이 비쳤을까요? 오래 했다고 한 게 아니라 네. 거기 됐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2시간 정도 된 거예요. 2시간 만에 네. 12개가 붙어. 이건 누가 앙심을 품고 네, 그래서 이제 붙인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떼어보려고 했는데 예. 진짜 본드예요. 진짜 본드여서 도저히 뗄 수가 없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예. 창문을 열고 예. 머리를 바깥으로 빼고 아하. 앞은 안 보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세차장에 가서 1시간 반 동안 걸려서 뗐는데 그 뒤에도 유리에 그 본드 자국이 있어서 와이퍼가 몇 번 고장이 났거든요. 야. 이거는 전형적으로 차에 효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 제가 갑자기 흥분했네요. 그러네요.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불법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그 정도 약간 응징이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 무슨 권한으로 응징을 하죠? 이번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예. 송도. 그러니까 저 이해해요. 그러니까 불법 주차한 차량에 불법 주차 스티커 붙이는 건 좋은데 예. 거기에 본드 정도의 엄청난 그 자국을 내게 스티커를 붙이면 그걸 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진짜로. 이게 무슨 규정에 근거해서 그렇게 거기다가 떼지지도 않는 스티커를 이게 붙이는가? 경찰이 한 것도 아니고요. 재물손괴다. 경찰이 한 게 아니잖아요. 경비실에서 한 경비실에 거죠. 한 거잖아요. 관리소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주차 스티커 붙이는 거 맞아요. 그건 예. 당연히 맞는데 예. 경고 외에 응징을 한다는 의미라면 알겠습니다. 응징할 권한은 없어요. 지금 백 변호사님이 워낙 자신의 경험에 비추다 보니까 상당히 흥분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노 변호사, 그러니까 경고를 하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떼지지도 않을 정도의 스티커를 붙이는 건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물손괴 맞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당연히 떼지지도 않아서 결과적으로 차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되면 재물 손괴가 맞죠. 그런데 요즘에 주차 딱지 그렇게 붙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송도 주차장 사건도 그 분이 원래는 입주민인데 입주민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저씨가 하나를 먼저 붙였고 그게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그분이 주차를 불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장을 이렇게 2, 3일인가요? 그 걸쳐서 사실 붙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전혀 안 떼어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그 관리사무소에서도 주차 딱지 붙이는 건 좋은데 안 떼어지긴 하지 마세요. 이런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본드도 사실은 다 잘 떼어지는 그런 걸로 해줘요. 근데 사실 근데 아닌 잠깐만요. 것들이 있긴 있어요. 저도 오늘, 얼마 전에 당해서. 네, 오늘 주제가 안 띄어지는 본드로 붙여놓은 주차 딱지 스티커가 손괴죄냐 아니냐 하나인 겁니다. 예. 지금 노 변호사님께서 요즘엔 잘 띄워줘라고 하면 이게 오늘 이게 안 돼요. 안 띄어지는 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노 변호사, 그럼 안 떼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안 떼어지는 거라도 내가 예를 들면 운전을 하는데 내 시야를 가려서 내가 운전을 못하게 만들면 당연히 재물손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재물손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하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법상.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해서 이동하는 것이 바로 차의 효용인데 그 차의 효용을 해하게 한다면 당연히 손괴가 되죠. 그러니까 노 변호사님의 말씀은 이건 것 같아요. 어쨌든 주차하지 말아야 되는 지역에다가 그 규정, 우리 뭐라 할까, 주민들 사이의 규정을 위반하고 누군가가 됐다면, 혹은 뭐 백화점이라든지 어떤 공공센터라든지 학교라든지 되지 말아야 할 곳에 규정을 위반하고 된 사람에게는
운전은 할 수 있을 정도. 그렇죠. 경고는 하지만 해야죠. 뭔가 네. 불편함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딱 붙이는 게 어떻게 재물손괴냐.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노변 재물손괴 아니다. 재물손괴 손괴 아니다. 쭉 저는. 보내주시면 되고요. 백 변호사님. 일단 이번에 이제 송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주차 딱지를 붙였던 거 그게 이제 경비를 잘못했더라도 이분이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는 거 이거는 절대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분의 행동을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예.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실 것 이분의 같은데. 옹호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데 이제 주차 딱지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아파트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 여러 곳에서 대면 안 되는 차가 됐다. 예. 그럼 경고의 의미죠. 대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정말 이건 불법 주차이기 때문에 경찰이 견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경고일 뿐이지 예. 이 외에 추가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도 없어요. 아니 아파트 단지예요. 자기 네. 단지 주민들 아닌 사람이 되면은 이거 불법 뭐 견인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라기보다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해 놓은 거죠. 그냥 아파트 주민의 사유지니까. 자치 규정일 그렇죠. 뿐이다. 그러니까 이곳에 어차피 이번에도 기억하시겠지만 송도 그 주차장 사건에서 예. 경찰 불렀잖아요. 예. 주차장 앞에 차 막아놨습니다. 예. 근데 경찰이 결국 못 뺐어요. 사유지라. 법이 없으니까. 이거는 내부의 규칙일 뿐이지 내부에서 누군가를 응징하거나 예. 벌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그러니까 이 지금 송도 여성 같은 경우도 예. 불법 주차 4장이 붙었는데 이게 안 띄어지는 본드로 붙였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실제로 요즘 이제 불법 주차가 꽤 많다 보니까 예.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에서 좀 심하게 안 띄어지는 것들을 붙이긴 해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권한을 넘어선 행동입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재물 손괴다. 자치 규정인 걸 가지고 벌을 너무 세게 주는 거 아니냐? 노 벌이라는 변호사님은 걸 주면 안 돼요. 이거는 원래. 벌이 아니다. 이 정도 경고는 할 수 있는 거다. 노 변호사님 이쪽 입장이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자기 혼자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의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 뭐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그걸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네. 여기는 당연히 다른 차에 대해서 불법 주차 딱지 붙이는 걸 봤을 텐데 본인이 그걸 예상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 그럼 불편함을 주는 게 맞다. 떼지는 게 불편할 정도의 불편함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노변 보내주시면 됩니다.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이나연님은 스티커 잘 떼는 방법을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저 이거 좀 적어놔야겠는데요. 뜨거운 물을 붓거나 또는 모기 죽이는 스프레이 무슨 킬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뿌리면 잘 떨어진대. 근데 아니 제가 해봤는데 잘 안 떨어져요. 해보셨어요? 무슨 킬러를 제가 이렇게 뿌려봤는데 예. 안 떨어져서 그냥 그 스팀 나오는 뜨거운 예, 수건을 예. 이렇게 쫙 얹어놓고 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이나연님 아니랍니다. 근데 몰래 제 킬러가 불량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김민영님. 본드가 붙을 정도로 딱 붙은 스티커는 재물손괴죄 맞습니다. 이러셨고 최영님도 붙이는 거 그래요. 좋아요. 하지만 좀 잘 떼지는 걸로 붙이면 안 됩니까? 그래야 경고죠. 이거는 화가 날 정도입니다. 하면서 이분은 재물손괴 맞다. 반면에 0919님. 주차 아무데나 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운전자가 문제죠. 이건 재물손괴 아니고 붙일만 합니다. 효미님. 아파트 단지도요. 완전한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공공 생활구역입니다. 거기에서의 법규도 법규예요. 공공을 위해서 그 정도는 붙여도 된다고 본다. 재물손괴 아니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병역 특례에 대한 문자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한번 이거 가지고 우리가 따로 재판장 마련을 그건 좋아요. 해보는 것도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마감하겠습니다. 자, 송도 주차장 사건을 계기로 한번 우리 주변의 얘기를 오늘 다뤄본 건데요.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서 불법 주차 딱지를 떼지지도 않을 정도로 딱 붙이는 것. 이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사실 지금 법령에 나와 있는 건 좀 애매합니다. 해석이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린 건데 우리 청취자들의 선택은 69대 31, 31대 69%로 붙일만 하다. 재물손괴 아니다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백변님이 많이 화내셨는데도 안 됐네요. 그러니까요. 여론은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송도 사건과 결합이 돼서 아마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예.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일단은 경고를 할 수는 있지만
거기다 벌을 줄 수는 없어요. 여전히 그거 한 번만 좀 굽히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않으셨습니다. 노상국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번에는 인사 안 하니까 허전하다는 문자 많이 그러니까 오거든요. 좀 준비 좀 하세요.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해주세요, 제발. 예. 출연료 더 주나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